네,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네. 에마부인 보신 분 혹시? 아, 네. 아마 네 에마부인 보시고 나면은 아마 이 통쾌함이 더 강렬하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성들은 연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부수기 위해서 연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시대에 대한 어떤 것들을 파괴할 수 있게 그것이 곧 구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혜영 감독님이 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혜영의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마의 주역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들어오시면 큰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감독님, 네 입장해 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성배우님 먼저 들어오세요. 강건인 배우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렇게 에마를 사랑하고 벌써 이렇게 공개되자마자 작품을 보시고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얘기해 주실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감독님 먼저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마 연출한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여린 배우님 모셨습니다.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마에서 신주에 연기한 방유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중호 연기한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관객분들이랑 만나셨는데 진성규 배우님 좀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앞에 계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무섭습니다. 역할인지라 네.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농담이고요. 일단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GV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솔직 담백하고 그리고 솔직 담백한 폭로가 어떤 건지 오늘 진성규 배우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박여린 배우님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길에 비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비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 많이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마의 세계를 창조한 또 이혜영 감독님께도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난 소감을 듣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오프닝 때 이호정 기자님이 너무 소위 말해서 니주를 너무 세게 깔아서 굉장히 좀 들어볼 때 약간 좀 버거웠는데 영화와 다르게 사실 이렇게 GV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정말 뭔가 약간 떨리네요. 긴장됩니다. 네, 아마 이제 제가 니주를 간 게 아니라 그만큼 기대와 관심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 세계의 집대성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많은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감독님도 만드실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고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에마부이 제가 이제 80년대에 공전 헤이트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하고 한국 영화가 방화이던 시절에 그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의 어떤 억압 속에서도 그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의 에마 부인에 대한 어떤 기억, 에마 부인과의 연결고리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왜 프롬프터대로 안 하시고 답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황하게 만드시네. 네, 제가 사실 보기와 다르게 에마 부인 세대가 아니에요. 네. 그 아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오리지널 시리즈의 에마 부인은 제가 나이가 낮지 않아서 보진 못했고 처음으로 봤던 에마 부인은 정통 시리즈에서 스피노프 격이었던 파리 에마였습니다. 네네. 그걸 처음 봤었는데 사실 에마 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단 저희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떠한 위험한 버튼 같은 느낌에 그래서 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친구가 에마 부인이라고 말만 해도 막
부끄러워지고 뭐 약간 네. 웃음이 나오고 뭐 그런 약간 그런 존재였는데 사실 파리의 말을 먼저 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뭐 사춘기 때 봤던 거였으니까 네. 굉장히 큰 임팩트로 다가왔었고 그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줬겠죠. 근데 사실 80년대라는 그 시대가 저한테는 좀 많은 영향들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의 어떤 그 장르적인 느낌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시대를 고발하는 그런 작품들에 대한 생각을 쭉 해오셨을 것 같거든요. 에마를 통해서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일단 에마 부인이라는 그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 모순된 것들, 뭐 제가 인터뷰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의 영화를 장려하고 활발하게 제작이 되던 시대에 사실 표현의 자유가 전혀 불가능했던, 완전히 불가능했던, 그래서 실제로 성의 영화를 장려했지만 성애적 묘사를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모순을 지금의 시각에서 풀면 좀 새롭게 이야기나 메시지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출발점이었죠. 네, 이혜영 감독의 출발점 그 선상에서 사실 이제 그 무거운 질문 배우님들이 또 짊어지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에마 부인을 접해보지 않은 세대는 방효린 배우님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 영화사의 레전드 캐릭터예요, 에마. 네, 그 에마를 새롭게 해석한 신주의 캐릭터가 저는 이 작품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기대, 흥분, 걱정, 두려움 정말 많은 감정들이 복합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극장 바로 맞은편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극장에 간판이 걸리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또 그래서 많이 보셨다고 보면서 자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아빠가 영화를 좋아하셔서 많이 옛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서 뭐 흑백 영화나 아니면 더빙 영화들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대 7, 80년대 영화도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뭔가 많이 낯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봤었고 또 재밌게 봤었고 근데 또 그렇게 재밌게 봤던 영화에 또 그렇게 참 에마를 찍으면서 뭔가 그때 당시를 느낄 수 있고 또 하면서 소품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한다는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됐었고 그때 당시를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그리고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혜영 감독님의 영화를 당연히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혜영 감독님과 함께하게 된다고 해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 또 무척 설렜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영화를 같이 보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혜영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이 작품을 이렇게 안심하고 같이 참여했던 그런 또 이제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주에는 너무 인상적이게도 처음에 그 현란한 탭댄스로 이 작품의 배목을 따내는 그런 적극성을 보였잖아요. 방효린 배우님은 어떻게 그 신주의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강점을 어필했을까? 오디션 보기 전에 1부부터 6부까지 대본을 받아봤었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대사를 다 외웠던 것 같아요. 미리 처음부터 사실 막 외우려고 엄청 애써서 외우기보다는 정말 그 대사 하나하나 그때 주애가 놓였던 상황들을 다 마음속에 꾹꾹 담다 보니까 저절로 다 외워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대사들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신주애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하면서 그래서 그게 제가 했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굉장히 차근차근 찬찬히 해주시는데 설득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에 어떻게 보면은 이혜영 감독님께서 그 신주애가 가지고 있는 굳은 심지 정말 그
난년에 가까운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에마 부인의 배우들 에마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지점들을 좀 부각시킨 배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에마의 신주에는 전혀 다른 반전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캐스팅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 작품의 어떤 이제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애타게 찾아온 배우 방효린에서 발견한 신선함이 무엇이었을까 감독님께 한번 방효린 배우님의 매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효린 배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구체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린 배우를 만나고서 내가 찾고 있던 이 주애라는 캐릭터는 이 인물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화려하거나 소위 말하는 섹시하거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구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효린 배우를 보고 나서 만나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고요. 막연하게 방효린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방효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겉으로 뭔가 이 사람이 스크린 안에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애가 그 근하한테 했던 이야기처럼 자기한테는 지금 나한테는 선명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단지 꺾이기 싫고 물러나기도 싫다. 나는 계속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돼의 어떤 그때의 그것이 주애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방효린 배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도 그렇지만 방효린 배우가 연기할 때의 어떤 연기의 결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연기를 할 때 담아내는 그 감정이나 이 사람 자체의 태가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애의 어떤 것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작품 보면서 정말 이영 감독님한테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 신주의 에리카 그 모든 여성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한국 영화의 역사 속에서 구현됐던 캐릭터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주의 역시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축인 영자의 전성시대의 그런 그 여성상들도 굉장히 다분히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방효린 배우가 연기를 할 때는 그 모든 히스토리 속 안에서 자신이 연기한 신주애를 찾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좀 그런 준비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셨는지. 네. 뭔가의 한 가지 어떤 캐릭터나 어떤 한 영화를 레퍼런스로 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7, 80년대 영화를 찾아보기도 했었고 또 에마 부인 1을 또 다시 보기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역시 여러 가지 고전들을 섭렵하시면서 준비를 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약간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나타내주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좀 약간 육도문자를 날려야 되지 않을까. 진짜 어떡해요? 아니 제가 진성규 배우님 거의 데뷔 초부터 계속 보면서 인터뷰도 하고 옆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있다면 진성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한 눈매에 항상 매료당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 연기는 도대체 뭐가 어디서 어떻게 돼서 타고난 내추럴 본의 어떤 재능이 있기에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졸렬하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이렇게 못된 역할을 연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같이 사셨는데 제가 오늘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네. 기자님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계속 변명을 하다 왔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이런 역할을 만들어지게 된 건 다 감독님 탓인 것 같고요. 네. 감독님이 감독님께 보통 그럴 때 감독님- 덕분이라고 하지 않나요? 탓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하지 않나요? 덕분인데 오늘 제가 계속 변명을 하다 와서 약간 탓인 것 같고. 네, 5시간 동안 이렇게 변명을 하다 보면 뭔가 이것들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네, 계속 죄인 같고 그런데 정말 근데
감독님이 써놓으신 시나리오, 이 대본 안에 이 모든 구중호의 캐릭터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감독님하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구중호는 그냥 정말 비열하고 진짜 때려 죽이고 싶고 정말 네. 아, 네. 배우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네. 네, 죽이고 싶었죠? 네, 그러고 마지막에 두 마디가 섹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섹시하고 멋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도 지금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뒤에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회의를 통해서 이제 분장팀하고 의상팀에서 정말로 그 시대에 정말 좀 다 힘들 때 반질반질한 얼굴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욕망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외형을 약간 의분팀에서 너무 잘 해주셔서 그 갑옷을 입고 감독님하고 이제 그 대본을 이 대사를 해나가면서 그 인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진짜 이 자리에 오늘 이한희 배우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한희 배우님 대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옥 가자. 저는 천국 네.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서 좀 약간 구중호한테 설득된 지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신성 영화사를 끌고 가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 시대 안에서 자기 어떤 살 길을 찾아가는 그 모습도 현실적인 과연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갔다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에리카처럼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 아마 구중호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5시간 동안 변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대 안에서 살았던 구중호한테 한번 이입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변명의 압축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유,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변명을 하다 보니까 구중호를 이렇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 빨리 이유를 찾고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구중호라는 인물은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존재했기 때문에 또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작품도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겐 약한 모습의 그 캐릭터가 그 구중호가 얼마나 저는 또 연기하면서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길래 저 욕심을 이뤄내려고 하면서 저렇게 용기를 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네. 용기란 말들이 구중호한테 어울리지 않는 네.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냥 그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모든 캐릭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 꿈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중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과 꿈을 남들보단 더 많이 드러내고 들키더라도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그 진성규 배우다운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성규 배우가 정말 하애와 같은 마음으로 해석한 구중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진짜 이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가진 구중호 역할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하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캐스팅에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성규 배우랑 같이 해야겠다 마음먹은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생겨서 주고 싶었습니다. 섹시하다. 섹시하고 잘생겨서. 그러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 구중호 캐릭터가 지금 에마에서 사실은 가장 나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메인 빌런이죠. 사실 당시에 이제 가장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희대의 개새끼인데 이 인물을 조금 풍성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방법을 찾았던 제 해답이 이제 진성규였는데 진성규 배우가 갖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저분의 가장 살벌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으로 먼저 처음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시상식에서의 그 진심 어린 눈물로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선한 이 인간 진성규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연기할 때 그 코믹한 또 연기의 또 이 넓은 레인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모습들이 이 구중호 안에 잘 녹아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짜 얇은 악당이 아니라 조금 두껍게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죠. 네, 너무나 그 다채롭고 깊고 그 레이어가 많은 캐릭터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일 꽂히는 건 섹시해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인데 동의하세요? 네. 그 진짜? 왜 이렇게 절반 고민을 정도는 얼어붙으신 것 같은데. 절반 정도는 얼어붙으셨고. 저는 그 등장할 때 정말 포스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등장부터 이 톤을 구중호라는 사람이 현실에 있다면 어떤 톤일까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향에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작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할리우드 포르노 산업의 이면을 그린 부기나이트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안에서의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뺀질뺀질한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적인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 나갈 때는 정말 외향부터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 말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제스처 있잖아요. 특유 제스처 같은 거 어떻게 좀 연구하시고 만들어 나가셨는지. 어떤 뭐 연구를 저 혼자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 진짜 감독님하고 이 구중호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깊이도 있고 뭔가 나쁘지만 그런 어떤 멋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 맨 처음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 파티장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약간 좀 외국물을 좀 먹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막 재수 없게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어떤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재수 없어짐을 계속 연기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디렉션을 아주 잘 들은 배우이고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말투라든가 그게 어떤 이런 어떤 표현의 느낌에 또 약간의 그 구수한 사투리의 억양이 들어가면 뭔가 되게 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감독만 고민하다가 그 억양들이 좀 이 지금 구중호가 하고 있는 거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덧붙이기 시작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어떤 언밸런스한 그러니까 약간 섹시하기도 한데 구수한 사투리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K 빌런 같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착한 사람입니다. 네, 저희가 또 시상식에서 그 모습을 충분히 봤던 기억이 저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감독님께 또 하나 좀 이 작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중호의 대사 그 쌍년을 만들겠더니 멋진 쌍년이잖아. 제가 하니까 이 말맛이 잘 살지 않는데 이 구중호 대사가 어떻게 보면 에마의 여성 캐릭터를 설명한 대표적인 문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멋진 쌍년을 만든 게 아닌가 이 작품을 통해서 시대극의 바탕이 있지만 정말 이 영화가 결코 실현되지 않았던 시대에 대한 판타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작품을 빌드업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판타지로서의 어떤 한판 정말 뒤집어 엎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판타지가 목표는 아니었는데 근데 당시에 80년대에는 어쨌건 폭압과 착취의 구조가 있었고 그 대상은 아쉽게도 늘 여성이었죠. 예, 그리고 폭압과 착취의 주체는 늘 남성이었고 이게 성별을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근데 당시를 그리다 보니 이제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이제 소재가 되고 먼저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면 판을 뒤집고 전복하는 건 아무래도 뭐 여성이 앞에 나서게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엔딩에 그 광화문 대로를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장면이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출발한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했고 이 모든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아마 이제 그 에마 부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말타기가 어떻게 재현될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이미지, 이 영상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 말타기와 지금 감독님이 에마에서 말타기는 분명히 확연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다르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거는 이런 의미로 찍었어요라고 설명하는 순간 너무 힙함이 사라져서 아, 네. 말타기는 말타기로 남겨두자. 뭐 사실 어쨌건 에마 부인에서 구현되었던 남성들의 욕망에 복종하기 위해서 말을 탔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서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80년대 남성적인 세종 대로를 네. 질주하는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너무 네. 하고 싶었어요. 너무 짜릿하지 않았었어요? 그 말타기에서 감독님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방혜린 배우님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실 선배이자 여성인 배우들의 어떤 굴곡진 역사, 이 영화 산업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번 작품을 연기하면서 더 일종의 책임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 고마움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연기를 하는데도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지점들을 만들어준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효린 배우님께 답변을 한번 어떤 좀 생각을 하셨는지. 촬영을 하면서 잠깐이나마 그 시대를 엿보게 됐었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하셨던 선배 배우분들의 희생 그리고 또 견딤 또 투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고 또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애가 그 대연회장에 불려가는 그 장면을 찍을 때는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많이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해 나가면서 연기를 계속 하면서 선배님들처럼 이 모든 것을 지켜내고 또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계속해서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자 해나가야겠다, 앞으로 싸워나가고 지켜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굉장히 두 캐릭터가 다름을 느끼는데 두 배우님의 좋은 연기에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정말 근데 방혜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발견이라고 한다면 여기 답정너가 있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오늘 안 계시지만 에리카 역의 이한희 배우는 과연 이한희 배우가 없었다면 죄송해요. 두 분 배우가 있는데도 이한희 배우가 없었다면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해진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감독님께 좀 그 이한희 배우와의 합이 어떠셨는지 이한희 배우님의 또 이제 이 역을 제안했을 때 반응도 너무 궁금하고요. 일단 그 에마를 이제 진행하면서 제일 처음에 필요했던 게 정희란이라는 배우의 누가 이거를 소화할 것인가가 첫 단추였고 이한희 배우를 캐스팅을 못하면 이 이야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한희 배우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오뚜꾸띠르 드레스를 만들던 펄고의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이한희 배우에게 맞는 옷 맞아라 너는 이것을 할 것이다
네, 고맙게도 이한희 배우가 집어줬고 용기 있게 집어줬고 그래서 네. 가능했던 이야기였고요. 저희 그냥 연출 목표는 이한이가 갖고 있는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뽑아먹자. 네. 뽑아먹고 뜯어먹자. 음. 그래서 에마에 제가 알고 있는 이한이의 정말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네. 예, 정말 그 어떤 여한 없는 연출을 했고 여한 없는 연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대로 다 뽑아 드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희 이한희 배우님 아마 지금 네 댁에서 지금 듣고 있겠죠? 네.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 정말 너무 많은 배우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이 배우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셨을 텐데 제가 가장 그 깜짝 놀랐던 충격적인 캐스팅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모르셨죠? 오늘 그 깜짝 게스트 분이 계십니다. 바로 네, 에마의 그 원조 배우 안소영 배우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소영 배우님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해 주세요. 네, 자리에 먼저 먼저 인사하시고 자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소영입니다. 저희 네 자리로 착석하겠습니다. 진짜 에마 원조 레전드 이런 말들이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영화사를 거쳐오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신 배우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진짜 깜짝 출연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소영이 하면 누굴까 하고 의아해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근데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에마 부인이고 항상 제 앞에는 원조 에마 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감독님이 에마라는 영화를 또 찍게 돼서 저는 영원히 에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죽을 때까지 에마 부인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좀 원망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또 예쁜 신인 여배우께서 또 이렇게 에마가 돼줘서 이제는 제가 대물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네. 여러분들은 직접 저를 만나셔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저분이 진짜 에마 부인이었다고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도 곧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그 원조 에마, 새로운 에마, 너무 오늘 분위기가 또 마치 짜맞춘 듯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 먼저 좀 약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안소영 배우님의 이 그 출연 이건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꼭 필요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안소영 배우님이 이 작품에 출연한다는 거. 일단 시나리오를 쓸 때 아마 선배님은 그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선배님 출연하셨던 그 다큐멘터리를 그 아드님하고 같이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선배님이 이렇게 선배님의 배우 활동과 지난 이 세월과 이런 배우라는 것은 연기라는 것은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툭툭 편안하게 하셨던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이 저한테는 사실은 MR을 쓸 때 굉장히 큰 영감이었고 굉장히 큰 영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MR라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어쨌건 제 딴에는 선배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에 대한 어떤 저의 존경과 헌사와 정말 사랑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집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MR을 이제 촬영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건 선배님을 꼭 이 작품 안에 모시고 싶었어요. 저의 존경의 마음으로. 근데 뭐 선배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되게 깜짝 출연해서 이미지로 그냥 이렇게 딱 잠깐 반짝 나오고 이렇게 소비되는 카메오는 왠지
맞지 않고 옳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선배님이 이 이야기에서 쭉 이제 그 희란의 투쟁과 주의 투쟁과 이 이야기를 쭉 쫓아오다가 마지막에 선배님이 등장하시는 것만으로 사실 과거와 현재를 확 잇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매개가 되면서 이 이야기에서 가졌던 이 두 캐릭터가 싸웠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짜가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감히 제가 선배님의 대사를 제가 썼는데, 근데 제가 선배님한테 사실은 선배님이 뱉었던 그 대사는 제가 선배님한테 너무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선배님의 그 과거에 여태까지 이렇게 쭉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에마 부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그 갑자기 너무 너무 울컥. 박수 좀 주세요. 네. 감독님. 아마 네그 진짜로 울컥하네요. 네. 네, 말을 마칠게요. 네, 아무튼 선배님이 그 걸어오셨던 그 길들이 정말 선배님은 힘드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마 부인이라는 꼬리표가 있었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근데 그 안에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네.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감독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네 충분히 표현하고 싶으셔서 또 이렇게 안소영 배우님을 그 현장에 모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공개 안에서 다시 이제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하시면서 안소영 배우님께서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촬영 현장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배우를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배우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와 연예인과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배우라는 직업은 굉장히 무게감이 무거워요. 그래서 배우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울컥하신 게 아마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도 이렇게 우리 시대 때는 이 배우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못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을 그 배우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 순간부터 이 살아야 되는 삶이 순탄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배우라는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이제 시대가 많이 열려져 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희처럼 힘들게 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요즘은 배우를 꿈꾸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에마 부인을 하게 될 때는 저는 사실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에마 부인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제가 받았을 때 그래 내가 배우로서 한번 이 작품을 가지고 정말 저는 기쁘게 그 시나리오를 받았거든요. 읽고 그랬는데 촬영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거에다가 한번 내 배우라는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다 생각하고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너무 이 에마 부인이 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에마 완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아까 미리 조사를 했는데 없더라고요. 한 분도 없으시죠? 네. 저는 그 에마 완을 찍을 때 사실 에마 부인이 뭐 에로시즘이고 뭐 제가 막 옷을 많이 벗고 막 지금처럼 우리 에마 같이 막 그런
그 정도의 옷을 벗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에마완에서 저는 딱 한 번 말 타는 신에서 제가 올 누드를 한 게 전부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에마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 시대가 이렇게 뭐 그런 영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옷을 벗고 뭐 이렇게 섹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페미니스트에 관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쇼킹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영화 다 찍고 시사를 봤을 때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배우가 될 수 없나 보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봉할 때 너무나 많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실 저는 이거 조금 며칠 가다가 저 관객들이 다 끊어지지 않을까?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막 저는 그 당시에 동남아에 가 있어가지고 사실 첫날 오전에 네. 영화 개봉하고 이런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급하게 막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막 중동 갔다 오는 다른 연예인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지금 영화가 개봉했는데 왜 여기 있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 그래서 지금 한국 가고 있는데 그 영화가 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밤에 여기 한 거의 8시 뭐 이때쯤 도착을 했는데 그날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영화관이 막 무슨 뭐 유리가 깨지고 뭐가 막 이러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대 인사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관에 갔는데 사실 저는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일주일, 막 열흘, 막 한 달, 막 2달 이렇게 가니까 그때는 이제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렵게 그 에마 부인을 찍었고 또 그리고 그 에마 부인 때문에 제 이름이 알려지고 그거는 얻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제가 참아야 됐던 이런 것들은 원래 내가 배우를 꿈꿨던 그 길은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에마 부인이 돼서 또 이렇게 감독님이 저의 그런 또 아픔을 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울컥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안소영 배우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시 상황 안에서도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들을 꾸준히 보여주시면서 또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신 안소영 배우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이제 에마를 보면서 충분히 또 이렇게 즐기셨던 것도 있겠지만 배우님 답변 들으면서 더 깊은 생각에 빠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좀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받아보는 에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분께는 선물도 포스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오늘은 먼저 선물 없이 질문하실 분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저 뒤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영상 쪽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에마 너무 재밌게 봤고요. 시리즈라서 한 6부작 정도 됐는데 진짜 한 이틀 만에 다 몰아볼 정도로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에마 안에서 그 배우들이 실제 그 에마 안에서 촬영하는 현장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에마가 그 약간 실제 영화처럼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배우들의 실제 발성이 아니고 약간 더빙 배우들의 목소리를 따서 그 목소리를 넣는 부분들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부분에서 감독님이 어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넣었다거나 해서 그 약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네네네. 감독님의 그 연출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네네. 일단 감독님께 듣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제가 지금 다시 잡은 순서가 됐으니까 좀 아까 울먹였던 게 굉장히 창피하네요. 지금에 와서 이제 다 네. 잊어주시고 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네, 배우님들이 원망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네.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설정은 그 제가 만들어낸 설정이 아니고요. 그 8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들을 보면 그 거의 모든 예나 정말 모든 영화들의 그 목소리는 배우 목소리가 아니라 성우분들이 다 더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성우의 연기가 다 입혀져 있는 그런 더빙의 시대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정을 가져온 건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온 거였고요. 그리고 그 극 중에 이제 에마 목소리는 약간 그 방효린 배우에게 좀 어울리는 되게 가느다란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아서 성우로 캐스팅했고, 그리고 이한이 그 에리카 역할은 제가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에마 부인 영화 속에 그 에리카 역할을 했던 김혜경 선생님의 그 목소리를 박정자 선생님이 연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에마 부인을 그대로 오마주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처음에 성우를 캐스팅을 했던 겁니다. 네, 목소리, 네, 그 장면 연출에 또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다른 질문을 이어서 받겠습니다. 앞쪽으로 갈게요. 두 번째 줄에 지금 네, 노란색 셔츠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진성규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극한 직업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한희님과 김종수님을 다시 만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분의 싸움 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한이랑 종수형이랑 워낙 또 극한 직업 팀이 워낙 이렇게 또 끈끈하고 여지껏 계속 단체방에 서로 안부를 계속 묻고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오래 지날수록 더 이 케미라고 해야 되나, 더 눈치 있고 더 너무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해도 다 받아주는 걸 믿게 되고, 그러면서 케미의 깊이는 훨씬 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졌고 더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종수 형이랑 또 싸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이 컷을 많이 나누시려고 하길래 네. 저희 둘이 이거 원테이크로 가자, 못 자르게. 그래서 넘기자마자 그거를 저희가 동선을 저희가 막 맞춰가지고 한 번에 쭉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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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우님들의 어떤 극한 직업부터의 합이 또 만들어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질문을 그럼 이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줄.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봤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희란이 결국 육식의 밤을 못 찍는 건지 찍는 건지 그리고요, 감정선이 너무 궁금한데 대본집이나 이런 거 출간하실 생각 없는지 궁금합니다. 에마 대본집이요? 아니 이거 시리즈 대본집. 육식의 밤의 대본집이요? 에마 시리즈 대본집 말씀하시는 거죠? 육식의 밤은 제가 그만큼만 써서 대본집을 출판하려면 나머지 다 써야 돼요. 에마 대본집? 네, 에마 대본집이요. 그러게요. 뭐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면 SNS에 막 말씀 많이 하시면 그럼 아마 실현이 될 거예요. 네네. 그 주변에 한 10분씩 모여서 그래서 계속 뭔가 올리세요. 넷플릭스 계정 태그 걸어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육식의 밤을 정일환이 찍느냐 마느냐 이건 시즌 2 때. 하지만 시즌 2가 나오려면 여러분 해시태그를 달아서 시즌 2를 내놔라라고 계속 이렇게 계속 도배를 하시면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올리다 보면 네 대본집도 나오고 시즌 2도 나오고 여러 가지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와,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좀 안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네 안경 쓰신 분.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그나랑 미나 여성 캐릭터가 인상 깊어서 감독님께서 이 캐릭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방효린 배우님, 지석균 배우님께도 그럼 그나나 미나가 어떻게 호흡을 맞췄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나와 미나 네. 근데 그나는요 주의 캐릭터를 쓰면서 그냥 너무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 근하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근하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그리고 동시에 이주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근데 주영을 줘야겠다. 그래서 오뚜꾸띠로 쓴 캐릭터가 두 개가 있다면 정일환과 근하가 아닌가 싶네요. 미나는 당시의 시대를 이제 이렇게 그리면서 사실 뭐 모두가 투사가 되고 모두가 전복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의 욕망에 가장 충실하고 가장 솔직하고 뭐 그런 인물이 하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 미나는 저한테 약간 챌린지였는데 초반에 사실은 되게 비호감이고 되게 미친년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캐릭터를 뒤에 그렇게 비극의 어떤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이야기의 원동력까지 가려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미친 집들이 마냥 비호감으로만 보이면 어떡하지? 이걸 약간 미친 애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보는 재미가 있는 어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말하자면 독전에서 진서연이 연기했던 캐릭터와 비슷한 느낌의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미나는 어쨌건 훨씬 더 긴 호흡의 드라마를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이소희 배우를 만나고 얘는 진짜 뭔가 되게 똑똑하게 연기하는 친구거든요. 준비도 완벽하게 하고 굉장히 엘리트적인 접근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주영 배우, 이소희 배우님이 굉장히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잘 수행해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연기하신 두 분 배우님께도 어떻게 호흡을 맞추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희 배우랑 같이 하면서 한참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편하게 해줘야 될 정도로 부담이 있었을 텐데 네. 사실 소희가 저를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리드했던 게 저는 너무나도 기억이 커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친구들, 지금의 젊은 연기를 잘하고 깊이가 있는 그리고 노력하는 배우들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불량적인 어떤 느낌보단 제가 이 에마 보고 마지막에 이 전체 미나의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차 안에서 그 커트를 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소희가 미나 배역을 연기했던 그 순간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너무 잘 봤다고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데도 그렇게 미나에게 하셨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내려를 스치면서 약간 고개를 다시 숙여주셨습니다. 네, 이주영 배우님과의 또 연기 합은 또 어떠셨는지? 네, 정말 에마의 모든 대사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들이 그나랑 할 때 대사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한테는 뭐 하나 선명한 게 없어. 단지 꺾이기 싫고 뒷걸음치기도 싫어. 그게 다야. 그런 대사들도 주연 배우한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었고 또 그때 촬영을 할 때도 정말 주애와 그나와 같은 사이로 지냈고 지금도 그나와 주애와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고 또 그렇게 주연 배우 할 수 있게 해준 감독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소희랑 많이 하는 씬은 많이 없었는데 또 소희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한희 선배님과 함께 하면서 소희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울컥하고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희를 보면 괜히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나 싸우러 가는 거야라고 이렇게 다짐을 또 한번 하잖아요. 그나마의 대화에서 많은 또 이렇게 좋은 대사들, 좋은 장면들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없는 캐릭터들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았나. 관객 여러분의 질문 감사하고요. 질문을 여기서 하나만 더 아쉽잖아요. 너무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드셔가지고 네, 흔드신 분께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마 부인 1을 좀 줄거리를 조금 읽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작하고는 이번 에마 부인이 조금 다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2025년으로 건너온 에마 부인은 좀 더 강하고 서로 뭔가 여주인공들이 굉장히 연대하고 있고 힘을 되게 합심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소영 배우님께서 찍으셨던 이제 홀로 뭐랄까요, 그 에마의 엔딩은 이제 말을 그냥 홀로 이렇게 제로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막 그런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소영 배우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에마의 그 마지막 말타기 씬은 좀 더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되게 궁금하고, 이번 2025년의 에마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에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영화 찍을 때 기분이 어땠나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았대요. 근데 저는 에마 찍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감독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 이때였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책이나 이런 거 아니고는 이렇게 비디오도 부모님 몰래 뭐 이렇게 훔쳐서 외화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럴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감독님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엠마뉴엘이라는 부인이라는 그 비디오 영화가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비밀리에 많이 보던데요. 네네, 외화인데. 그래서 막 감독님이 내가 무슨 연기를 하면은 있지 그 무슨 실비아 크리스텔의 막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감독님, 저는 실비아 크리스텔이 아니고 안소영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를 말해주세요. 막 이러고, 또 워낙 그 작품을 찍은 감독님께서 욕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몇 씬마다 소영아 이거는 진짜 중요해. 몇 씬마다 다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찍을 때마다 감독님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럴 정도였고, 또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물었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걸 들으면서 나는 그 영화 찍고선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영화가 그렇게 흥행이 또 많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에마를 보면서 이번 에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에마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저 때는 사실 제가 제일 감독님한테 화났던 부분은 스토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드라마 속에서 내가 옷을 벗으면 왜 벗어야 되는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영아 이건 진짜 중요해, 이건 꼭 네가 이렇게 해야만 돼,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연극을 하던 저로서는 좀 굉장히 답답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마를 보면서 약간 좀 저 씨는 좀 저렇게 좀 우리 에마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저 하는 바람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 영화는 내가 그래도 스토리가 있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뭔가 감정도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에마가 감독님께서 찍어주신 거에 좀 솔직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에마 부인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옷 잘 입는 여배우, 스토리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오로지 뭐 거기에서 옷을 잘 벗고 가슴이 컸던 여배우 뭐 이런 식으로만 기억됐던 것을 이번에 이 에마를 통해서 감독님이 뭔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에 저는 정말 솔직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그 안소영 배우님의 답변 안에 지금 이혜영 감독님이 만들었던 에마의 그 제작 뒷 이야기들이 다 충분히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구중호와 각인호의 이 대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흥미진진한 답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객분들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좋은 질문 해주신 관객분께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인 포스터를 한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시즌 2와 그리고 또 대본집,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많이 이제 올려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려주실 네, 거예요. 많이 올려주실 걸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은 관객분께 진성규 배우님이 선물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면 괜히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애매가 드리네. 네, 앞으로 그러면 잠깐 그러면 관객분이 나오시면은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잠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또 토크 시간인데 같이 한번 촬영을 하면 어떨까요? 이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배우님들과 그리고 또 감독님과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 그냥 에마 사랑 한번 할까요? 에마 사랑 감독님 표정. 네, 에마 사랑. 네. 네, 잠깐 이 자리 배우님 잠깐 앉아주시고 저희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에마를 통해서 또 시대를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지금의 영화 만들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흥미진진한 또 장르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더 많이 또 에마 다시 재관람 또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감독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에마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어느 때보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큰 힘도 되고 응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회자되는 그런 작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이 에마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예전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스토리가 있는 에마 부인으로 저도 다시 태어나기를 그리고 감독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에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희준 배우님. 에마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대사의 의미와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보신 분들은 또 여러 번 N차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진성규 배우님.
네. 이게 공개되기 전까지 사실 어떻게 봐주실까 되게 궁금했었고 설레었었는데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GV도 하게 되고 되게 뜨거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관람에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쌈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저희 감독님 배우님 말씀대로 시즌 2를 기다리면서 계속 N차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